안녕하세요. 플래티넘 에이전트 이정수입니다. 그 발효 홍삼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중에 인지도가 1위인 제품이에요. 또 명절날 추천 선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중에 판매가 50% 이상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효도 선물로도 인기가 있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삼이죠. 이 홍삼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불로장생의 명약이다라고 군림해온 그 홍삼이 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삼은 인삼, 홍삼, 발효 홍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이렇게 그 만화 형식으로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인삼은 전부 산삼이다. 옛날에 중국에 한 번씩 인사를 가면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 보물 중에 하나가 산삼도 있었다. 조정에서 산삼을 바치라고 하니 백성들이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래서 그때 주세분이 풍기군수로 가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삼의 씨앗을 받아서 1541년부터 삼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 인삼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중국으로 가서 팔았겠죠. 그렇게 파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시일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중국까지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인삼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삼을 물에 쪄보기도 하고 증기로 쪄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찌는 과정,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렸던 과정에 나타난 것이 홍삼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홍삼은 인삼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에서 얻어진 것인데요. 그 홍삼은 인삼을 찌고 말린 것, 그랬기 때문에 최장기로 20년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홍삼은 인삼과 어떤 자료가 인삼에서 어떤 상황으로 있을까? 인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인삼은 학명으로 파낙스 진생이라고 합니다. 파낙스는 라틴어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인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그 한 가지 본초로서, 한방에서 말할 때는 이 한 가지 본초로서 세계적으로 연구 그 논문이 제일 많고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게 바로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 인삼이 우리나라에만 재배되고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우리나라의 인삼을 고려 인삼이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에서 최상품으로 치고 있죠. 사람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인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인삼은 화기삼이라고 하고 일본 인삼은 대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죽절 인삼, 대나무처럼 생겼다고 하네요. 약간. 그다음에 중국 인삼은 삼칠 인삼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삼을 동의보감에서 보면 인삼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인삼은 오장의 원기를 보하고 입맛을 돋고 음식을 잘 소화시키게 하며 정신 안정을 시키고 무기력 체질이나 허약 체질자, 몸이 차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좋다. 지금도 이런 사람에게 인삼 복용을 많이 권하고 있죠. 그렇다면 홍삼은 제가 잠깐요. 인삼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조선시대에 최장수로 살았던 임금이 영조대왕이라고 하죠. 영조대왕이 조선시대에 83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해요. 그 비결이 바로 인삼복용이라고 합니다. 탕약이나 탕체에 인삼이 빠지질 않았고요. 영조대왕이 50세부터 70세까지 무려 100근이 넘는 인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조대왕은 66세에 14세의 두 번째 중전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리고 83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튼 그런 인삼은 원래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수분을 15%로 정도로 함량을 줄여서 만든 것, 그러니까 찌고 말려서 만들어진 것이 홍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붉은색을 띈다, 이래서 홍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삼에는 없었던, 그리고 또 아주 미미했던 홍삼의 사포닌하고 페놀, 화합물, 미네랄,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함량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홍삼은 더욱더 우리 몸에 항산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혈액 흐름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 개선,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이러한 여러 가지의 효능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광받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8주간 성인에게 먹였는데, 이거는 이제 각 대학이나 지금까지 계속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홍삼을 20세부터 65세 성인에게 69명에게 8주간 복용을 시켰다고 해요. 그랬더니 항산화 효소가 56%나 증가가 됐고요. DNA 손상은 17%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또한 폐경기 여성 72명에게 홍삼을 12주간 3개월간 복용을 시켰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1%가 감소가 됐고요. 폐경기 증상이 30%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23%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어떤 결과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이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홍삼,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겠죠. 그런데 그 비결에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포닌이라고 합니다. 사포닌은 그리스어로 사포나에서 비롯이 됐는데, 사포나에서 어미가 변해서 사포닌이라고 명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소업의 어원, 소업 거품이라는 뜻이죠. 그 어원도 사포나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품을 내는 효과가 있는 이 성분들을 통틀어서 사포닌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도라지나 더더, 대추, 감초,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사포닌인데, 무려 750여 종의 식물에 사포닌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유독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식물의 사포닌은 달라서 인삼의 사포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진세노사이드, 진생 플러스 글루코사이드. 글루코사이드는 다당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인삼의 다당체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32종류의 사포닌이 더 많이 있고, 또 다른 식물에 볼 수 없는 구조의 사포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 그 식물의 사포닌과 구별하기 위해서 진세노사이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그 관련 논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삼이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포닌의 우수성 때문인데요. 고려 인삼의 사포닌은 종류가 34가지로 다른 나라의 인삼의 사포닌보다 훨씬 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포닌의 총 함량도 고려 인삼은 평균이 1.47%,
는 1.10%, 일본산은 1.03%. 그래서 가장 고려 인삼 및 사포닌 함량도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하고 고려 인삼을 폐암 세포와 자궁암 세포에 직접 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포 억제 효과에서는 고려 인삼은 무려 70% 이상이 나타났고요. 중국산은 30%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수성이 밝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홍삼, 거기에서도 34종류의 진세노사이드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진세노사이드의 종류가 34가지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은 이 진세노사이드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이름이 명명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네요. RB1, RB2, RC, RD, RE, RG1, RG2, RG3, RH2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RB1 정신 안정 작용에 효과가 있고요. 학습이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RB2는 항당뇨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면역 조절 작용. 그 다음에 RC는 진통 작용, 혈청 단백질 합성 촉진 작용, 뭐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RD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항노화, 노화를 막아주는. 그다음에 RE도 역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촉진을 해주고요. 진통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RG1 면역 기능이 증강이 되고 기억력이나 학습 기능 개선 작용에 아주 효과가 있고요. 항피로 작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RG2는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그 다음에 기억 감퇴의 개선을 해주고요. RG3 암 전이 억제, 항암제, 내성 억제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RH2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주고 항종양 작용, 종양 그 인슐린 분비 촉진. 이 중에서도 식약처에서 인증한 아주 핵심 성분은 RB1, RG1, RG3 이 세 종류라고 합니다. 특히 RG3는 인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 사포닌이고요. 홍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세노사이드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인삼보다는 홍삼을 드셨을 때 항암의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홍삼을 우리가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문이나 연구 끝에 6가지 기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암 예방, 두 번째 피로 개선, 세 번째 항산화, 네 번째 기억력, 면역력 증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연구 결과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뭐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효능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식약처에서 정말 인정한 그 6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일이잖아요. 고3 수험생 어머니 또 가족 모두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고3 수험생에게 필수적으로 먹였던 게 뭘까요? 바로 홍삼이죠. 그게 바로 학습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 그 고3 수험생일 때는 다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홍삼이 어떻게 우리 몸에 누구나 다 효과를 볼 수 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홍삼이 안 맞아. 나는 홍삼을 먹었는데 전혀 효과를 모르겠어. 그것은 바로 홍삼이 홍삼의 그 사포닌이 분해력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흡수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삼의 사포닌은 원래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그 분해를 할 수 있는 게 장속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 분해하는 미생물이 프로보텔라 오리스라는 그 미생물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비피더스 균에 의해서 이 고분자의 그 진세노사이드가 분해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7.5%는 즉 10명 중 4명은 장내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유한 경우라도 체내 흡수율이 제각각이어서 홍삼을 먹어도 상당 부분 체외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홍삼이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열심히 먹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몇몇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효,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안 넘어가네. 발효 홍삼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섭취할 수 없는 그 홍삼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효능인데, 그래서 많이 연구 끝에 미생물이 부족했고, 그렇다면 그 미생물을 우리가 없어도 아니면 미생물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발효 홍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분자인 홍삼을 저분자로 갈아서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장내 미생물의 사포닌의 분해 과정 없이도 사포닌 흡수가 가능해지고, 발효 홍삼이 일반 홍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20배나 높아요. 흡수율도 200배나 높아지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발효 홍삼을 드셔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시크릿 발효 홍삼 보문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고요? 시크릿 발효 홍삼보는 다르거든요. 시크릿 발효 홍삼의 발효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6년근 홍삼을 깨끗이 세척을 하고 커팅을 해요. 분자를 잘게 커팅을 해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여과, 찌꺼기를 걸러내고 그것을 다시 농축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누구나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여기에 유산균 발효 공법이에요. 저온의 유산균 발효 공법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사포닌 그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가열을 하고 여과를 해서 살균하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크릿 발효 홍삼본이 된 거죠. 시크릿 발효 홍삼본의 정말 그 우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엄격한 품질 관리예요. 시크릿 발효 홍삼본은 중금속이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45종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6년근 홍삼인데, 우리나라 홍삼이 전 세계에서 최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효능도 좋은, 그리고 진세노사이드의 그 종류도 많은 그런 홍삼을, 34종의 종류가 많은 홍삼을, 6년근 홍삼을 발효시킨 거고요. 세 번째는 37도 저온 공법. 그러니까 발효 그 균질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온도가, 최상의 온도가 37도라고 하는데, 저희 체온과 비슷한 그 37도에서 시크릿 발효 홍삼본은 자체적으로 고안해낸 프리미엄 포뮬러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 발효 홍삼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는 복합 유산균 발효 기술이라고 말씀드리죠.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 균, 이런 여러 가지 그 균들로 발효 기술을 안전하게 만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식약처 인증 성분. 진세노사이드의 식약처에서 핵심 성분, 정말 인정한 핵심 성분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함량이, 그러니까 RG1, RB1, RG3 함량이 2.5mg 이상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시크릿 발효 홍삼본은 이 세 가지 핵심 성분이 10m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그 발효 홍삼을 액상 타입으로, 스틱형으로, 액상 타입의 그 스틱형 파우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손쉽게 휴대가 간편하고 또 손쉽게 섭취가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7번째, 시크릿 발효홍삼보는 설탕 대신 무엇을 썼죠? 나은가 추출물을 썼어요. 근데 나은가 추출물은 그 성분이 장내 비피더스 균의 먹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단맛은 사탕수수의 300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굳이 설탕을 쓰지 않아도 소량을 써도 아주 건강하게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분을 넣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산 감초, 농축액, 그 다음에 황금 농축액, 뭐 약방의 감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만들었는데 유기농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추구하고 있는 라이프바이 시크릿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특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 발효 홍삼본을 강력 추천하고 그 다음에 발효 홍삼의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시크릿 발효 홍삼본의 흡수력, 그 발효 홍삼본을 섭취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포를 직접 먹거나 아니면 미온수에 타서 섭취하면 되고요. 공복에 드시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식간에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직접 마시는 거 섭취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미온수에 타서 마시면 훨씬 더 자극이 적고 또 따뜻하게 차처럼 드시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삼 제품은 원래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에 흡수 걱정을 하지 않는 시크릿 홍삼본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시크릿 발효 홍삼본, 발효 홍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